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는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17년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 전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나선 전주의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구도심 학교들이 통합과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진학 상담과 모의 면접 등 본격적인 대학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권고안을 따르고 농어촌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배재대 김욱 교수는 인구 편차 2대1 기준을 따르면 농촌의 대표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제도의 비례성이 훼손되는 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면 국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었습니다. 호남, 영남, 충청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으면 인구 편차를 줄이고 농어촌의 대표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상당 부분 지역간, 권역간 선거구 수의 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대안을 갖고 현행 문제 해결 효과를 본다면 삭별제보다는 권역별 비례제가 좀 더 효과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선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라북도는 현재 11석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금의 여대 야소 구조가 여소야대 구조로 바뀐다며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오는 11월 중순쯤 현재 254석인 지역구 수를 바꿀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전주 등 9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대한축구협회의 사전실사, 다음 달 4일 국제축구연맹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전주의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에 뛰어든 도시는 전주를 포함해 9곳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3곳, 충청과 영남권이 각각 2곳, 호남권에서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전주는 4만 2천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과 보조훈련장 4곳을 갖춰 일단 축구 기반 시설은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K리그 최정상의 명문 구단인 전북 현대를 중심으로 축구 열기와 관중 동원 능력은 다른 경쟁 도시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전주에서 열린 전북 현대의 경기당 관중 수는 평균 14,000여 명, 서울의 17,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수원보다 2,000명 이상 많습니다. 전주는 세계적인 명문 구단 전북 현대와 같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건데 축구는 이미 우리 시민들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져서 시민들과 함께 축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과 동아시아 축구대회 등 34차례에 이르는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호텔은 1개소가 있고 신규 호텔은 2016년도 12월 말 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대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는 24개 나라에서 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쉬운 2경기를 치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 개최도시 6곳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장수군 종합감사에서 33건의 부정, 부실 사례를 적발해 공무원 25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장수군은 농촌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군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고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만금 송전솔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전 측 관계자들이 충돌해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군산 옥녀저수지 송전솔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 30여 명과 공사를 시작하려는 한전 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여 75살 손모 씨 등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한전 측이 주민들을 때리거나 강제로 밀어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한전 측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구도심 학교들이 통합이나 학교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삼내중학교는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교실은 낡았고 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통학도 불편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인근의 삼내여중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삼내중과 삼내여중은 학교를 통합한 뒤 읍내 중심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확정이 된다면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학교가 신설이 되고 교원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랄지 수업 개선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농촌에 있는 완주 청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6km가량 떨어진 봉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아파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현재 1,300명인 학생 수가 5년 뒤에 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청안초를 봉서초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 구도심에 있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군산초등학교도 오는 2018년까지 신도심으로 학교를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신규 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학교를 옮기는 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했었을 때 학교의 그 학습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아이들에게 훨씬 유리한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구도심 학교들이 통합이나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다음 달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입 진학 주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학 진학 상담 콜센터가 가동되고 대학은 수험생을 위해 모의 면접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에 마련된 수시 모의 면접장, 교수와 입학 사정관들이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공 학문은 물론 인성과 가치관,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깽고등학교 와서 과연 본인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생 한 명당 15분간의 짧은 면접 시간. 면접이 끝날 즈음엔 실제 면접에서 필요한 요령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꼼꼼히 짚어줍니다. 교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심화시키고 특히 말 관련된 연습을 좀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면 사설들 관련된 것을 좀 더 일관되게 읽어나가는 그런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심층 면접을 실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공 질문은 대답을 잘했는데 상식 문제에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식 쪽을 더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은 됐습니까?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정말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학 진학상담 콜센터를 가동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수험생들을 위한 본격적인 대입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10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주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개막 공연 판소리 빅파티는 전북의 소리꾼과 기악, 무용인 등 150여 명이 출연해 전북 소리의 힘을 보여주고 광대의 노래에선 농악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농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조직위는 또 축제 기간 내내 한국소리문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송창식, 양희은 등이 출연하는 K-포크송 파티, 월드뮤직 빅파티 등 대형 공연을 열어 관객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임시 공휴일인 오는 14일 동물원 등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14일 한옥마을 경기전과 전주동물원, 생태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고 월드컵 골프장은 평일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피서도 미룬 채 의료봉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대학생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료봉사단이 왔다는 소식에 임시진료소인 마을회관이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팔과 다리, 어깨 등 고된 농산일로 성한 곳이 없는 노인들의 몸에 조심스럽게 침이 놓여집니다. 침을 놓으면 손으로 발로 순환이 좀 잘 되고 저린 증상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정성을 다한 치료에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와서 이렇게 해줄게 좋죠. 안 맞고도. 침 잘 넣는 거건 내 안 아프고 아프면은 무섭잖아요. 병원을 가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노인들은 외딴 곳까지 찾아준 의료봉사단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병원도 먼데 와서 치료해주는 게 진짜 고맙죠. 여기는 교통이 잘로 다 빠지고.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농촌 지역을 돌며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겐 구슬땀을 흘리며 더위와 싸우는 봉사 현장이 오히려 훌륭한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피서는 제가 계획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누구도 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제 환자분들 보호하면서 이제 보람도 차고 배움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이제 해드리니까 더 보람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의료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간다는 대학생 의료 봉사단이 의료 취약 지역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제의 특장자 자기인증 지원센터가 세워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7년까지 김제시 109면 특장자 전문단지에 국가 예산 등 65억 원을 들여 인증검사 장비 9종 등을 갖춘 특장자 인증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제 특장자 인증센터가 건립되면 전북의 특장자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경기도 화성을 오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특장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제1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가 늘어납니다. 전주시는 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생 사업 계획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노후화한 제1산업단지를 근로자 주택과 도서관, 상업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미니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주와 정읍 등 세 곳의 공영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 매주 잔류 농약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잔류 농약을 검사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인근에 공군의 훈련용 모이탄이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부대는 마을 주민인 60살 김모 씨가 20여 년 전 공사 현장에서 주워 집에서 보관하다 인근에 버렸다는 말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이웃집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 속옷과 치마 등 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뒤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일제의 각축장이 된 구한말. 일제는 독점적 지배를 위해 걸림돌이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야만적 범행을 저지릅니다. 명사냥은 끝나자. 재판은 열렸지만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석방됩니다. 한국인으로서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울 뻔했어요. 학부 이완영, 동상부 권중현. 리사조약 체결 이후 가난과 수탈로 점철된 한반도엔 매국노, 변절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민초들은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 굴욕과 치욕과 그리고 저항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난 자문합니다. 조국을 위해 어떤 그녀처럼 살 수 있는지. 온갖 고초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을 맡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의 삶도 무대 위에 올려집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공연이 그런 분들을 위한 헌정 공연이지 않을까. 광복 70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